또 교수님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네. 학창 시절에는 네. 교수님께서도 책상에 앉아있던 모범생이셨다고요. 그냥 고등학교는 대학 가기 위한 공부를 하고 대학에서는 이제 취업하기 위한 공부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주로 문제집만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상 직장을 가보니 네. 다른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5살 때부터 지도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은 지도를 읽고 활용하던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로 나뉘는데요. 네.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근데 전 좀 늦었죠. 어. 20대 때 했으니까. 네, 그래도 그 결심 이후에 또 막 100여 개국을 넘게 다니면서 또 네. 많은 생각을 키우셨을 텐데 네. 이렇게 떠날 결심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 어쩌면 좀 막연한 질문이지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도를 펼치고 살 길을 모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20대 때는 너무나 막막하고 좀 답답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나의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도를 펼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굉장히 안락하고 또 잘 나갔으면 아마 지도를 안 봤을 겁니다. 이렇게 종이 지도를 펼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요즘에는 사실 뭐 소위 말하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지도를 볼 수 있고 휴대폰을 꺼내서 이렇게 하면 색이도 나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공간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다라는 것에는 차이가 없죠. 네. 근데 지도인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디지털을 통해서 공간 정보를 쉽게 얻게 됐지만 우리가 그것을 비판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또 기르지 못하면 우리가 지도 앱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도 앱이 해주는 대로만 따라가게 되면 계속 소비하게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이 지도를 누가 만들었지? 누가 이 정보를 제공했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네. 나만의 지도를 좀 그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생각했을 때 네. 전 세계를 통틀어서 네. 지리적 상상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은 이 사람인 것 같다. 혹시 있습니까? 이 성공한 CEO분들 중에는 네. 굉장히 어릴 때부터 밖을 많이 돌아다니신 분이 많은 거예요. 네. 현대 정지용 회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굉장한 사업가고 그럼요. 또 직접 상상력이 풍부하시잖아요. 네. 근데 10대 때 시골에서 농사 짓기 싫다. 네. 그래서 상습 가출 소년이었습니다. 물론 가출하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그 정도로 네네. 늘 지도를 보면서 새로운 세계로 가는 꿈을 꾼 거고요. 서울에 와서도 계속 지도를 펼치고 사업을 구상한 게 이분이 쌀 배달을 그렇게 잘하셨대요. 그러니까 수도권 전역을 자전거로 쌀 배달을 하면서 네. 이 서울과 수도권의 지리를 읽히신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가로서의 자질을 키운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남아공에서 태어났어요. 네. 근데 좀 불행했던 것 같습니다. 뭐 왕따도 좀 당하고 그래서 그가 10대 때 혼자 그냥 친척집 주소만 들고 캐나다로 간 거예요. 10대 때. 네. 그리고 캐나다에서 또 미국 동부로 가서 또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동생이랑 같이 고물 자동차를 이끌고 서부의 스탠포드 대학 박사과정을 가는 중에 사업의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근데 그가 가장 처음 한 사업이 뭐냐면 지도 사업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당시에 네. 이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전화번호부가 있는데 그것을 지도와 연결시키는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법니다.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라든지 네. 스페이스X 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게 모두 다 지리적 상상력과 연결된 모빌리티 사업이고 네. 또 우주로 가는 그런 꿈을 실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가 아마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지리적 상상력이 발달한 사람이 아닌가 싶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네. 굉장히 기발한 선거 전략들을 짜잖아요. 근데 그가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어릴 때 이 지도를 잘 읽고 또 활용하는 그런 훈련을 아버지한테 배웠고 또 10대도 좀 말썽을 많이 부렸나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를 군사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군사학교라는 데는 항상 지도를 읽는 훈련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도 지리적 상상력이 좀 풍부한 정치 지도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이 소소한 일상부터 해서 정말 커다란 국제 정세까지 이 지리학, 지도, 지도력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좀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마지막으로 오늘의 지식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모든 혁명과 새로운 기회는요, 변방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중심부에 있지 않다고 여러분들 속상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도를 펼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친구를 찾아서 행복한 공간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표시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